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자에 올렸다가 당내 반대가 커지자 이를 보류하는 일이 있었죠. 황교안 대표의 결정에 최고위가 반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밀실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가랑비 옷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에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공관병 갑질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박찬주 전 대장과 같은 인사를 영입 대상에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했길래 공식 발표 하루를 앞두고 다른 당 지도부가 단체로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냐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외부 영입 인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 사무처가 중심이 돼 실무 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밀실 리더십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 대표 측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황 대표가 거부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다시 박찬주 전 대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오늘만 발표해서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영입 취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영입 취소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영입 발표에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 비서의 남편을 청년 인재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습 영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청년 분야 인재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 비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영입됐는데 이때 자신이 맡고 있던 청년단체 대표직을 백 대표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영입인재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성과 참신성이 없는 세습 영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고 익숙한 스펙을 가진 청년을 인재 영입이라는 포장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인재 1호로 선정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영입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인물을 통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인적 쇄신과 혁신 없이 총선을 치른다면 정치 사상 처음으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연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영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만 키웠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관병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스라고 했다 했지만 사실 공관장이 상사입니다. 여러분, 상사가 낮은 계급입니까? 아들이 공관에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연 것도 당시 공관병들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도 갑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저는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관병들이 일방적으로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파티를 한 건데. 오히려 갑질 의혹 제기가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이 세웠던 대표적인 반인권 조직이었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사례까지 포함해 사망자가 449명에 달했고 상해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여러 갑질 의혹을 부인했지만 박 전 대장의 부인의 공소장엔 아들에게 부침개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부인이 공관병의 얼굴에 부침개를 던졌고 키우던 화초가 냉해를 입자 공관병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가뒀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의 1차 인재 영입 대상이었지만 논란 끝에 보류됐던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험지에 가서 한석을 더 차지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JTBC 강연입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당 지도부는 박찬주 전 대장은 영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하지만 앞서 보신 기자회견 직후에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받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던 황 대표 측근들도 조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변한 건 사실이라며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황 대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미 황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전해지자 당 최고위가 반발했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밀실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JTBC와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의 자질 논란뿐만 아니라 황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조국 사태로 잘 보이지 않던 황 대표 리더십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 당은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이른바 친박의 위세가 등등했던 시절에 그는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타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 공천을 보장할 터이니 지역구를 옮기라는 권유 아닌 권유였습니다. 그들은 VIP의 의중을 들먹이면서 위세를 과시했으나 정작 계파와 측근 정치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벽을 자신들만 깨닫지 못했으니 분위기 파악, 즉 정치의 감을 잡지 못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이 다 돼서 다시 총선 준비로 분주한 시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인물은 또 다른 감에 대한 주장을 펼쳐놨습니다.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 말에는 옹이와 가시가 박혀 있었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군대의 인권의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다 했고 이제는 사라진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으니 가족과도 같은 공관병에게 한 일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의혹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는데 그 당당한 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작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정말 귀한 분이라 칭하며 영입 의사를 밝힌 정당은 세상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몇 년 전 때 아닌 정치권 감 논란을 가져온 그들은 정작 시민들의 마음을 그 결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청산해야 하는 정치의 행태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정치적 감의 계절.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연 장군이 일갈한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는 주장과 묘하게 겹쳐오면서 감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데 하긴 두 감은 하필이면 장단음까지 같아서
평소 같으면 전혀 상관도 없을 두 단어가 장군님 한마디에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상관이 있게 돼버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제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는 극기훈련이라고 표현해서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거의 매일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죠. 강희연 기자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은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 그러면서 나온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삼청교육대를 극기훈련, 유격훈련에 빗댄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극기 훈련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삼청교육대는 구타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명에 달할 정도로 인권을 탄압했던 조직입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감이 있으면 대통령이 감을 땁니까? 감 따는 것까지 가지고서 침소 붕괴하고 여론화시켜서 공격하고 하는 것. 부인의 공소장에 공관병 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가 나와 있지만 박 전 대장은 공관병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에 나설 때마다 오히려 논란을 키운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것은 인재 영입이라는 행사가 없을 뿐이지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박 전 대장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서 영입 의사를 밝혔는데 박 전 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영입하려고 했던 박찬주 대장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뭘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홍보에 대해서.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주도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 안에선 두 대표가 시차를 두고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가산점 발언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황 대표가 주도한 박 전 대장 영입이 큰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이 박 전 대장에 대한 영입을 사실상 철회하자 이번엔 우리공화당이 나섰습니다. 박찬주 대장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고. 하지만 박 전 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덕담 차원으로 한 말이라면서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극기 훈련 또는 유격 훈련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네, 박 전 대장이 오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고 극기훈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삼청교육대를 극기훈련에 빗대는 게 적절한지를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삼청교육대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는 것은 역대 정부와 또 군이 조사한 결과로도 이미 밝혀졌고 또 인정한 사실입니다. 2006년에 국방부 진상조사 결과 보시죠. 이 전두환 씨의 대통령 취임 전후 사회 악 제거라는 명목으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국 26곳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 같은 절차 없는 강제 입수, 말 그대로 강제 입수였습니다.
이 검거 기록을 보면은 미성년자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공권력이 특정 민간인을 함부로 사회악이라고 낙인을 찍고 힘으로 개조시키려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납치나 다름없는 건데 이거를 뭐 극기 훈련 이렇게 빗댄 거는 당연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삼천교육대 운영 방침의 일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는 훈련을 마친 후에 특히 뭐 태도 불량자,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면 또 따로 저녁 내내 별도 장소로 끌려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잘 시간에도 강제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항을 무력화할 목적이라면서 2끼 분량의 식사를 3끼로 나눠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삼천교육대 기간 중에 숨진 사람이 54명입니다. 추후에 후유증으로 숨진 피해자 수를 뺀 게 이 정도입니다. 그중에는 태도 불량으로 군 간부에게 폭행을 마구 당하고도 계속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삼천교육대에 극기 훈련, 유격 훈련 이런 말을 갖다 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군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게 계엄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불법이라고 판명이 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삼천교육대는 계엄포고 제13호가 근거인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계엄포고 자체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포고가 군사상 필요할 때만 가능한데 이 삼천교육대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나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법과 헌법에 어긋나서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삼천교육대를 좀 잘못 언급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몇 번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당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조폭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제2의 삼천교육대를 부활시키자는 말이 많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요. 한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개인은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나 또 박찬주 전 대장의 발언 모두 50 시절 군이 민간인을 삼천교육대로 몰아넣을 때 내세웠던 그 가해자의 논리,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변화의 기회로 삼아봐라 이런 식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